경주 첨성대를 모티브로 폐 자동차에서 떼낸 헤드라이트 전 아, 헤드라이트로 만들었대요.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이 작가 누구야? 서울시청 옆에서 봤는데 또 봤더라고요. 이거 서울시청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기획전시 천년의 빛으로 새 희망을 비추다. 서울 마루에서 개최. 버려진 헤드라이트가 첨선대로 재탄생.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풀어낸 기획전시.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힘내요 우리 살아 숨쉬는 하얀 빛으로 점등. 리버스라는 작품이네요.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시키며 또 하나의 세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재활용품 공공미술 금지법. 서울 명품 경관 만든다더니 뜬금없는 첨성대. 왜 저런 흉물을 놔뒀나. 조선일보네요. 웃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도시 형태라던가 어떤 그런 공공물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되게 추천해주는 데가 있어요. 차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 이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파라다이스 시티? 정말 우리나라 그 미술 어떤 뭐랄까 웬만한 미술관 박물관보다 아주 진짜 끝판급인데 이게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이런데 그러니까 볼만합니다. 되게 한 번쯤은 가서 볼만하고 뭐 다 공짜니까 보는 거는 이게 이거 지금 임시 휴관 중이네. 이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데미안허스트 뭐 야이쿠사마 그다음 아까 전에 카지노 느낌 카지노예요. 카지노도 있고 호텔 카지노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이제 중국인 이런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위치요? 위치가 파라다이스 시티 한번 쳐주세요. 그 인천 영종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차 가지고 가면 주차도 공짜고 지금 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컬렉팅한 작품들이에요. 이런 보면 뭐 이 작가 뭐 박성모 작가 우리나라 작가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외국 작가 유명한 작가 우리나라 작가 외국 작가들 잘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근데 구경하면 되게 재밌어요. 박승모 작가 이용백 작가 작품도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런 공공미술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설치를 제대로 해놨죠. 조각 설치해가지고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공무원들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 대중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형태여야 돼. 그리고 재료비가 싸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합이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미술 공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재료비. 그러니까 재료비가 6,500이잖아. 6,500 재료비면은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1억이 안 넘었다는 거는 비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슈즈트리라던가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헤드라이트 뭐 그런 쓰레기들 막 모아가지고 전시를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재료비가 싸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기에다가 뭐 애니시 카푸어의 무슨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처드 세라의 철판을 막 해.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그리고 그 있네. 저기 뭐죠? 클라스 올덴버그 작품 청계천에 있는 그 스프링이라는 작업 있잖아요. 이것도 제작비만 한 10매덕인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걸로 근데 비판을 좀 받았죠. 그때 이명박 시장 때라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굳이 외국 작가를 뭐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도 그런 어떤 이유는 있기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첨성대를 하는 것도. 근데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래도 이런 클래스 올덴버거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도 엄청 그 약간 상징물 지금은 이제 그 딱 그 상징 조형물이 딱 됐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청계천 스프링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약간 다슬기 모양이었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청계천이랑 다슬기랑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굳이 연결이 안 돼도 되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요거에 대한 의미가 뭔가 막 청계천과 막 연결이 되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엄청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없어도 되거든 그런 거. 그냥 이쁘면 되잖아. 일단 공공미술은 일단 이뻐야 되고 뭐 이거에 대한 내가 알기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들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제작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욕먹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라던가 뭔가 막 심오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억 단위로 들여도 막상 하면 생각보다 크게 뽑거나 하기 어렵다. 맞아요. 억 단위 들여도 이 생각 6,500이면 이걸 엄청 싸게 이렇게 한 거야. 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이런 막 빛 조명 같은 거 그리고 공공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빛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그 밤에 좀 이쁘고 그리고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흉물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 뽑아낸 것 같긴 해. 청계천 스프링? 네, 클래스 올덴버그 작품 가격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엄청 비싼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이 클래스 올덴버그 작품을 이게 서울시에서 후원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식이더라? 이게 제작비를 내가 알기로는 KT인가? KT에서 제작비를 대고 그 작가 피까지 다 주고 작가 피도 많이 안 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를 서울시에서 따로 샀다 그랬나? 하여튼 좀 복잡해 이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뭐 팔아 먹었다는 얘기가 있고 포스카페에 있는 프랭크 스텔라 조형물 이것도 근데 프랭크 스텔라 나도 좋아하거든요. 그 프랭크 스텔라 포스코 건물 앞에 있는 게 그 이름이 아마벨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그 자기 친구의 딸인가 이거 제작할 당시에 죽어가지고 약간 추모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꽃 형태로 만들어서 아마벨이라는 그 딸 이름이 아마벨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마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멋진데?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씨발 막 이랬는데 뭐 보면 볼수록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리고 프랭크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저 어디죠? 그 광화문 시네큐브 많이 시네큐브 아세요? 광화문 시네큐브 막 독립영화도 하고 막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 프랭크 스텔라 작품 로비에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프랭크 스텔라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행기 잔해 맞아요. 비행기 잔해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포스코 철 그 느낌도 잘 살아있고 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근데 공공미술은 되게 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긴 해. 일단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아까운 거지. 일단은 조형물은 무조건 억 단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1억 밑은 싸게 했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의 작품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어떤 또 의미가 있고 의미가 담겨야 되고 뭔가 밤에도 막 잘 보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원하는 모든 니즈가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인 거야 지금. 내가 보기엔 작가의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외국 작가의 작업을 굳이 공공물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36억이나 들어서? 뭐 그것도 그렇게 태클을 걸면 걸 수 있지. 그럼 36억짜리 그 작품 말고 뭐 더 싸게 우리나라 작가 작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도 우리나라 외국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싱가폴 마리나 샌즈베이 있잖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 앞에 보면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엄청 그 많은 그 시설물들이 있어요. 공공 시설물들이 마크 퀸 작품 이런 거 외국봉이 좀 있긴 한데 그냥 싱가폴 같은 경우도 뭐 마크 퀸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엄청 대형 조각물을 했다니까 이게 얼마 들었겠습니까? 이것도 막 수십억 들어간 작품이겠지. 그러니까 굳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냥 굳이 할 필요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뭐 일단 우리나라도 약간 그 클래스 올덴버그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대가 작품을 갖고 있다. 그래 클래스 올덴버그 몰라? 클래스 올덴버그 유명하잖아요. 뭐 일단 그런 대가 작품을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아까 뭐 프랭크 스텔라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외국 작가 작업을 굳이 공공물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 36억이나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첨성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돈도 아깝고 우리나라 작가를 써야겠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이런 형태의 작품이어야 되고 뭔가 싸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의미도 있어야 되고 코로나를 막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 마쿠킨 이 작업이 이 마리아 샌즈비 앞에 공원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무슨 의미야 이게? 뭐 태아 이 얘기 이게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데 이 공원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공공미술인데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 여력이 되니까 여기 전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서울시 이제 공공미술 이거 첨성대 이거 올렸다 보니까 뭐 아까 중앙일보에서 존나 까고 있고 뭐 조선일보에서도 존나 까고 있는데 문화 쪽에서는 가성비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아쉬운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그냥 공공미술은 아예 하려면 그냥 돈을 쳐 발라야 돼요. 작품을 선정하는 감각.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교육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예를 들어서 그 공공미술 중에 기울어진 호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를 딱 설치를 하고 존나 까였어요. 진짜 이게 아니 이걸 왜 사람들 이거 공원 가로질러서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삥 돌아서 가야 되고 불편하고 이거 무슨 뭐 철판 그냥 녹슨 철판 세워놓은 게 이게 뭐냐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철거하기까지가 5년인가 걸렸어요. 5년.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문화적 어떤 수준을 딱 조금 보여주는 건데 이거가 이제 그 치우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작가가 태클을 겁니다. 이게 그 장소 특정적 작업이라서 이거는 내 작업이고 건들지 마라. 이게 당연히 공공 그런 그 돈을 받고 작업을 한 거지만 엄청나게 항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5년인가 한 7년 5년인가 아무튼 그 막 법원 가가지고 이거를 뭐 작가가 막 항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에는 이게 치우긴 해요. 근데 이제 공공미술의 그 장소 특정적 작업과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얘기를 한 작업이니까 그냥 공공미술이라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이 100% 마음에 들게끔 만들면 아까 같은 첨성대가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이겼다고? 판결 지지 않았나? 그 철거했어요. 그래서 저도 철거했을걸? 이겼나? 그래서 그 자리만 남아있어요. 그 자리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까는 사람이 있다고. 이 공공미술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뭘 만들어내도 욕을 먹어요. 뭘 만들어내도 욕을 먹는데 지용호 작가 작업 아시죠? 이 작가님도 그 한강 같은 데다가 전시 조형물을 한 적 한 번 있어요. 요건가? 여기 있네. 흉물. 이제 미술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런 그 작가입니다. 되게 유명한 작가고 이거 보면은 작품이 되게 멋져요. 지용호 작가 작품이 저는 되게 그 가나트에 있는 그 물소 작업 되게 너무 멋지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런 작업 물소 이게 가나트에 있는 거구나. 이게 뭐 몇 톤짜리 이게 아마 제일 큰 작업일 거예요. 뭐 톤 단위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작품. 이게 진짜 멋집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미 이제 이 작가는 이미 점점 유명하고 막 뭐 외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작가기도 한데 근데 보세요. 근데 깔려면 얼마든지 깝니다. 이런 공공미술로 내놓으면 뭐 이천 한강공 철거 밑에 폐타로 만든 조각물 부국곰이 설치되었다. 일부 시민은 무섭고 흉물 같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제기를 해요. 뭐 흉물스럽다, 뭐다 뭐 이러면서 막 안 이쁘네. 이게 뭐냐? 이게 흉물이다. 무슨 뭐. 그러니까 저런 걸 갖다 놔도 저지랄이에요. 저런 거 갖다 놔도. 그러니까 지자체 외국 서울시 교육도 교육이다. 맞아요. 교육도 교육인데 그 지자체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자체는 또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게 뭐 이렇게 오면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저렇게 사람들이 뭐 민원 제기를 하고 뭐 이러면 그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 발자국 더 발전을 하려면 나는 근데 그 휴즈트리 있잖아요. 휴즈트리 같은 경우에 나도 별로였는데 근데 한 번은 저 정도까지 처박아 놔야 사람들이 공공미술로 저 정도까지는 처박아 놔야 나중에 조금 눈이 그러니까 이런 타이어 이런 걸 해도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공공미술로.
그 인식이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 교육, 환경.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잘 모르니까 이 뭐야 타이어로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 거지. 흉물 논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되게 어이없어 하고 했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싱가폴 이 공원에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았을 걸 이거. 되게 뭐냐고 이게 갑자기 무슨 뭐 무섭게 애기 조형을 뭐 이렇게 해놨냐 말이 되냐 이거 빨리 치워라 철거해라 막 민원 넣고 막 난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미술 전공자가 아닌 이상 어떤 작품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게 문제 아닐까. 그렇죠. 근데 그 최소한의 지식도 없는 게 문제지. 최소한의 그 현대 미술에 대한 지식이. 동대문 페트병 그거는 동대문 페트병 동대문 페트병은 이거가 정말 옛날에 그 무한도전이 그 디자인 그거 막 뭐 무한도전 하면서 그때 했던 그때 디자인 페어인가? 거기에서 최정화 작가가 이게 쓰레기를 이제 페트병을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논란이 좀 있었죠. 왜 쓰레기를 이렇게 막 걸어놨냐고. 근데 원래 쓰레기로 작업을 하던 양반이라 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대 미술을 대할 때 조금 약간 조금 살짝은 열린 마음으로 좀 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마치 그 첨성대 같은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작품이 나온 이유가 있다고. 모두가 최대한 누구나 마음에 들게끔. 그러니까 남녀노소 서울시민 그리고 지나가는 보는 사람이 누구든 서울시민이면 마음에 최대한 1%라도 더 마음에 들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나. 그 영국의 그 트라팔가 광장 가보면 네 번째 자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공공미술? 공공미술 얘기를 해버리네 오늘. 갑자기 누가 가져오는 바람에. 그 트라팔가 광장에는 자대가 4개가 있는데 그 3개는 이제 어떤 이렇게 유명한 그 조형물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자대는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이런 작업.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영국 가서 실제로 봤던. 그러면 차라리 500년 된 소나무를 몇 그루 옮겨 심는 게 모두에게 이로운 공공미술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예술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조경이죠, 조경. 근데 항상 이 선진국들 보면 공공미술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공무원들이 너무 그 민원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내가 내 세금 내고 이런 흉물을 저렇게 해놔야 돼?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미술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공무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번 공공미술 너무 좋네요 하지 않잖아. 근데 싫어하면 사람들이 민원을 넣잖아. 근데 그게 너무 민감한 것 같아. 그 공무원들이. 공공미술은 정말 공무원들이 좀 잘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정말 교육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확실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승인 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뽑을 수 있을 만한 인력을 있어야 돼요. 그런 디자인 파트 그 도시 건축, 디자인, 그다음 공공미술 어떤 그런 과나 그런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 슈즈트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용감했다니까요. 나는 되게 용감했다고 봐요. 슈즈트리 작품의 아웃풋은 이런 좀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처박아 놓은 거야. 뭐가 좋은 걸까? 디자인 작업해보면 직급별로 다 만족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럼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뭔가 미니멀하면서 화려하고 세련되면서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자고. 이렇게 쌉소리 하고 있잖아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런 느낌? 하나를 딱 집어서 촥 가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예술이 아니지. 항상 가지고 있던 건데 질본처럼 민원이라던가 그런 것에 안 흔들리는 전문가 집단. 시에서도 공공미술 선정 시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나 싶다. 그쵸?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